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코리아 국제학원. 익숙한 K-팝 음악에 맞춰 안무 연습이 한창입니다. 2021년 이 학교에 신설된 K-팝 엔터테인먼트 수업 현장인데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은 한국에서의 아이돌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でも普段から結構一生懸命にやってくれてて、上級者クラス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基本の挨拶から全部やってるので、普段の練習のスピードとかも他の生徒とかに比べたらやっぱり高いです、レベルは。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을 목표로 하는 만큼 실력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ただその単に K-POP の内容をやるんではなくて、やはりどのような講師の方が教えるかというのも非常に大事になってきますので、そのあたりを非常に悩んだところですね。基本的な教育、中等学校、高等学校の教育はまずそれは抑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はまず第一です。 학교에서는 K-팝 수업 외에도 한글과 한국의 역사까지 다양한 수업이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58페이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를 들어서 신발, 끈, 히모, 풀다, 소독.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서 K-팝을 통한 한류의 소프트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실감납니다. 私の時代といいますか、もう小さい時は本当に恥ずかしい話ですけど、キムチ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言われた学生時代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もう今それが全然もう180度立場逆転しまして、逆に本当に日本の子たちがもう K-POP から始まって、もうその食文化まで韓国といって、本当に今ちょっとコロナで韓国行きませんけども、もう待ち構えてる韓国に行きたいのをもうよく聞きますし、もう一つの文化を持ってこんなに変わるんだなというのはもうひしひしと実感しています。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연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이어지는 연습에도 아이들은 웃음이 가득한데요. K-POP アイドルの方を通して韓国のブランド服のブランドだったりとかコスメとかを知る機会も多くなったので、日本とかいろんな世界に入ってきてる、取り入れられてきてると思うので、そこはすごい K-POP アイドルの力がすごいなと感じます。 하교 시간이 훌쩍 지난 저녁. 한국에서의 데뷔 무대를 꿈꾸며 아이들의 고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은 코리아 국제학원의 체육대회가 있는 날. 전교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열띤 응원이 한창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체육대회. 장기자랑 역시 빠질 수 없죠.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K-팝. 한류 문화의 힘은 오사카의 작은 학교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レンちゃんに聞いたらアイドルになりたいと言ってたんだけど。そうですか。それはちょっとアイドルはちょっとそれはちょっと想定外でした。まさかアイドル目指してる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お母さんはもうずっと応援したい。そうですね。このまま存分に舞台のために一生懸命お稽古して、その成果を舞台で発揮できるように頑張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20세기 아시아 문화 산업을 이끌었던 일본. 이제 한류의 힘이 국경과 역사마저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류는 단순히 그들을 따라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그들을 더 능가하고 그들이 갖지 못했던 우리만의 어떤 독창적인 무언가를 갖고 이제는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그야말로 주류가 되는 이런 새로운 역사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코리안 인베이전. 세계 만화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은 K-웹툰과 문화 콘텐츠 수출액 1위의 K-게임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한류의 힘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문화 강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문화 산업의 중심,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에서도 한류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Oh, they're on Time. Whoa. Oh, I didn't even know it was Time Magazine. Didn't even know. That's crazy. I like them. Butter. How did you know him? How do you not How do know I? that? Yeah. Oh, really? It's the other way around? I feel like they're huge. They're huge, Yeah, yeah. I feel like they're like pretty huge in the US. Some of my friends have been like are super into them, so they like just tell me about them or keep super updated. Or when they did like the crosswalk performance. 미국 현지에서의 K-팝 열풍은 이제 하나의 현상을 넘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트리머로 활동하는 사만다 역시 최근 한류아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Hi, I'm Samantha. I am a Twitch partner and a dancer and a content creator. I've been doing this for the last 10 years. Hi, welcome back. The whole outfit. Sorry.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머로 일하며 게임 내 한국 캐릭터의 코스프레는 물론 한국 게임에도 관심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I was scared he was gonna punch himself through the window. I started streaming mostly just to play video games and make friends, but it turned into a career in esports, which was League of Legends, which was something that really started to incorporate me with the Korean community. 2018년에 출시되어 전 세계가 열광한 MMO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 역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라고 합니다. I was just streaming PUBG on Twitch. It's a really fun game to play as a group, so I love playing it with my community.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게임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만다. Okay, I got this. 그녀가 생각하는 한국 게임의 매력은 무엇일까? I just think it compared to like other battle royale games, it's just more my vibe. I just like the style. It's very clean cut. Get in there, get your stuff, and shoot. I think a lot of the other battle royale games just don't have what it has.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위치한 한국문화원. K-팝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Actually, I started learning Korean first, the Korean language, at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 LA. And then I followed their Instagram, and I saw that there was this academy. And I love like all the Korean artistic stuff, like music and dance. So I got into it, and now I'm learning. I'm very happy. I watched a free concert for P1 Harmony, and the company KCCLA was posting on their Instagram about a free K-pop academy, and I signed up. Yes, I think it's really cool. There's so much to love about it. Dance, singing, fashion, and personalities. It's just very fun. 한글, 패션,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K-팝을 추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요즘. 한국 게임 역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What are you playing right now? I'm playing PUBG Mobile. How good are you? Does it have level? I'm a beginner, but I'm too scared to like do better just because when other players come, I get like nervous. Is it fun? Yeah, it's fun. That's it. 2020년 기준 11조 원이 넘는 수출액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위상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을 잘 만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게 잘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거랑 조금 다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게임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완성도라든지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미 게임을 만들어 온 지 오래됐어요. 물론 뭐 미국이나 일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어 왔고 그런 영향력을 넓혀 왔기 때문에 어떤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출 효자 게임 산업의 현주소는 어떨지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모바일 게임의 제작사를 찾았습니다. 111%는 현재 랜덤 다이스라는 게임으로 글로벌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전문 회사입니다. 주사위를 활용한 전략 게임 랜덤 다이스. 부담 없는 그래픽과 간편한 조작, 그리고 유저 간의 대전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그 랜덤 다이스는 이제 사람하고 이제 대전하는 디펜스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디펜스를 기존에 이제 다른 캐릭터가 아닌 주사위라는 그 물체가 탄환을 쏘면서 직접 공격을 하면서 적을 막아내는 게임이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약 1,500억 원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한 랜덤 다이스. 거대 개발사 위주로 흘러가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캐주얼 장르가 이제 좀 작고 심플하고 누구나 다 남녀노소 좋아할 만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글로벌에서는 그런 게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았고 매출 차트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작은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부터 시작을 하자 했었고 그게 실제로 이제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금도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사위를 전면에 내세운 것 또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사위라는 이 아이템은 글로벌에서도 모두 다 문화적인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이안이라는 다소 의인화된 캐릭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게임들을 만들어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들로 향후에 발전을 시킬 생각입니다. 최근엔 흥행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캐릭터를 활용한 후속작과 굿즈 출시를 통해 IP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IP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지금 111%가 생각하고 있는 IP란 무엇인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IP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즉 우리 랜덤 다이스의 세계관 그리고 각 캐릭터의 특징들을 서사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IP에 대한 관심이 점점 쌓아갔을 때 그때 다양한 형태로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든 또는 굿즈 형식이든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IP로서의 단단함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현재로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모바일 게임 회사 슈퍼센트. 캐주얼 게임보다도 가벼운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 주 장르입니다.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무엇보다 빠른 개발 과정이 특징인데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유행을 반영하기에
특화된 장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의 다양한 어떤 문화 트렌드와 미디어에서 바이럴리티 높은 콘텐츠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그걸 빠르게 이제 게임적인 재미 요소를 찾아서 이를 하이퍼 캐주얼의 어떤 간단한 조작이라던가 몰입감 높은 어떤 게임으로 재해석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킹덤 등 한류 IP를 활용한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통해 글로벌 게임 틈새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경험한 거는 한국적인 소재로도 글로벌 게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빠르게 이 시장성의 그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넷플릭스에 있는 K-좀비로 유명한 킹덤 IP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고요. 올해 5월에 한국에 먼저 소프트 런칭을 했는데 역시 출시와 동시에 한국 마켓 인기 게임 1위를 달성을 했고 현재는 좀 다듬어서 글로벌 런칭을 올해 하반기 정도에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류 IP 잠재력을 활용한 장르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한 슈퍼센트. 앞으로 한국 게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의 도전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임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하이퍼 캐주얼의 어떤 접근 방식은 일반적인 게임의 어떤 장르나 문법에서 좀 벗어나서 기존에 있던 장르들의 어떤 메커닉이 매시업되는 방식으로 재조합돼서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이 미디어 채널에서 즐겨 했었던 어떤 컨텐츠적인 속성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 게임적으로 또 다시 재해석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의 게임 시장은 모바일, 온라인 게임이 95%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들도 많았는데요. 일본이나 미국 시장,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바일이나 PC보다는 훨씬 콘솔 게임 쪽이 훨씬 그 시장도 크고 그쪽 유저들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임 있으면 돈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타이틀 하나 사서 내가 그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런 즐기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아직은 우리한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멀티 플랫폼이 대세가 된 게임 업계의 흐름에 맞춰 한국 게임 역시 영역을 차츰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소 소외되었던 콘솔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개발사를 찾았습니다. 2012년에 설립된 콘솔 게임 개발 스튜디오고요. 이제 올해 차로 10년이 됐는데 지금 건그레이브 고어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오브 데스티니라는 게임이 있고 또 엣지 오브 고스트라는 게임이 있어서 총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 액션 게임 건그레이브 고어는 화려한 그래픽과 연출을 앞세워 하반기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PC, 모바일 시장이 아닌 콘솔 게임 시장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콘솔 게임은 해외나 만들 수 있지 우리나라는 만들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일을 해보니까 뭐 그런 막연한 동경이라는 게 이제 깨지게 됐죠. 충분히 한국 개발자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된다는 의식도 있고 또 한국 개발자들의 능력이면 충분히 콘솔 시장에서도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그레이브 고어의 또 다른 특징은 전략적으로 기존의 IP를 재활용한 프로젝트라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 슈팅 게임으로 흥행했던 건그레이브 시리즈는 10여 년 만에 다시 부활한 IP라고 하는데요. IP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시기. 과거 IP를 다시 사용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플랫포머조차도 죽은 IP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죽은 IP 아니냐. 근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이게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도 이거 계속 포기하지 않았던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늘 접하는 IP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0탄이 나왔고 11탄이 나왔고 이런 IP들이 나오면 물론 좋지만 그게 진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죠.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근데 건그레이브가 좀 그런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했던 과거 IP의 화려한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이기목.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눈치였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이 팬베이스가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근데 기대가 크고 많은 팬들이 그 호응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코멘트들이나 이런 리액션 비디오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에너지를 얻고 좀 동기부여가 좀 더 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요소인 것 같아요. 많은 걱정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몹시 뜨거웠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처음에 저희가 도쿄게임쇼에서 트레일러를 발표했을 때 당시 미국 소니 유튜브 그날 데일리 조회수 탑3에 랭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플랫포머도 놀라고 저희도 놀랐죠. 아, 얘가 사람들이 기대도가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얘는 아직 죽지 않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독일 게임스컴 현장. 건그레이브 IP에 대한 많은 환호가 쏟아졌는데요. 글로벌 게임쇼에서의 높은 인기의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건그레이브 IP의 신뢰도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희가 플랫포머들한테 계속 보냈던 신호들이라는 게 있었죠. 저희는 이런 게임을 만들 거고 왜 이 IP를 선택을 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당신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를 쌓는 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몹의 또 다른 스튜디오. 모니터 속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캐릭터는 바로 이기몹의 차기 프로젝트 아바타라고 하는데요. 블레이드 오브 데스티니는 그 콘솔 게임에서는 아직까지 다뤄져 본 적이 없었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고요. 이제 사무라이들이 사실 유명한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일본의 게임 컨텐츠들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국의 검술과 문화 컨텐츠들을 제대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유저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무대인 만큼 철저한 역사 고증은 기본입니다. 그만큼 한국적인 IP 콘텐츠의 도전은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컨텐츠를 저희도 잘 몰랐어요. 한국 문화를 개발하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도 굉장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배우면서 저희도 이제 조선, 한국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포텐셜에 대해서 느끼고 깨닫고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운이 좋게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은 저희의 이제 게임 컨텐츠들도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이 해외 쪽으로 나가는데 더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IP의 부활과 한국적인 IP를 통해 콘솔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이기목. 그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게임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게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게임과 비슷한이라고 하면 분명 플레이어는 더 나은 게임을 선택을 하겠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남들과 차별화된 게임을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건그레이브 고어를 이제 출사표를 낸 이후에 이제 출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나면 아마 더 많이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주제는 없지만 좀 그런 책임감도 좀 있고요. 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을 통해 한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K게임. 하지만 국내 게임의 지나친 과금 유도 모델, 편향된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업계의 자기 반성,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의 정비를 통해 더욱 커져갈 K게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창작의 다양성, 그다음에 이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서 정말 문화 콘텐츠의 가치가 높은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은 게임들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게임에서도 분명히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게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남단에 위치한 대표적인 휴양도시 샌디에이고. 만화는 물론 게임과 영화까지 아우르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만화 페스티벌 샌디에이고 코믹콘이 한창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건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코스튬 플레이어들인데요. Why so serious? So video games, cosplay. So video games. You love it all. Yeah, everything. Just for the cosplay and meeting people and just checking out like exhibit halls and seeing all the different art that people do. What is your character? Oh, we're both from Genshin Impact. I'm Yoimiya. I'm Yaimiko. But I do read a lot of Korean webtoons. We're both more into K-pop. K-pop? Yeah. Okay, who's your favorite K-pop artist? BTS. In 1976, 1970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처음 열린 세계 최초의 만화 페스티벌 샌디에이고 코믹콘.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코믹콘에는 세계 각지의 만화 팬 15만 명이 몰리며 여전한 시장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마블 코믹스 부스에서 반가운 얼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마블 총괄 비주얼 디렉터 앤디 박입니다. Yeah, I think Marvel Studios have become so big, from what is it, 12 years, almost pretty much 30 films or streaming shows. Eventually, with the success of Iron Man, Incredible Hulk, and Iron Man 2, and then Captain America, which is interconnected movies. It's never been done where all these different movies are connected and it builds up to the Avengers. And people recognize that passion and you create something of quality and the audience follows. And that's why over 10 years Marvel has created the success that they have. 마블의 다양한 IP와 치밀하게 얽힌 세계관은 21세기 영화 시장의 흐름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블뿐만이 아니죠. 전 시장을 가득 채운 다양한 제작사들 역시 저마다의 IP를 통해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2021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휩쓴 오징어 게임의 부스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Yeah, I think Korea has been creating for the past many decades so many amazing, talented people, artists, writers. Myself, I grew up in America, so I have so much Korean pride, right? For our culture, for the people, and I see how it's just blown up in entertainment from BTS to in sports to the movies, with Squid Games, there's Korean dramas, and it's just taken over the world, right? So there's so much culture and talent in the Korean community.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앤디 박은 만화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웹툰 플랫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I am familiar with webtoons. It's really blown up in the past many years, and I know a lot of Korean dramas and movies are based off of webtoons. I've been approached to do some webtoons, but right now I'm full-time at Marvel Studios, so one day I would love to do some Korean webtoons.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한국 웹툰의 콘텐츠들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국경을 뛰어넘는 콘텐츠의 힘이 점차 커지는 지금. 한국의 웹툰은 또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코믹콘 현장에서 우리는 드로잉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김동호 작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됐다고 해야 되나?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었는데요. So we have an 5022.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Thank you so much. 제가 이제 에이전시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슈퍼애니가 이제 미국 지부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매년 코미콘 뉴욕이나 샌디에이고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좋은 기회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어 그림 공부를 시작한 김동호 작가. 웹툰 작가를 거쳐 광고, 전시 등 다양한 커리어를 쌓으며 현재는 한국의 대표적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팬들이 찾아올 만큼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uper sketchy. I saw your perspective in the video. Where? In China, yeah. 아, Yeah, I learned it 했어. online. Oh yeah, he's like, yeah, I did it. 인물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익살스럽게 담아내는 그의 드로잉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요. Yeah, I follow him on Instagram actually, but I was interested because actually it's not my field of work, but I love his job. And once I saw the schedule for today, I thought about the perspective, and there's something that I struggle with my doodle. And I was like super excited getting all the hints and the tips that he was giving, but it was like a good coincidence that he was here this year. 크로키와 드로잉 기법을 통해 빠른 시간에 대상의 순간을 그려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참신하고 뛰어난 실력을 지닌 인재들의 노력은 자연스럽게 한국 만화 시장을 키워가는데요. I also like drawing myself and just seeing the way they could do perspective and enormous scenes without any form of sketching. It's just a consciousness. They could draw anything, and it's the flow and watching them work is impressive. The intricacy, watching him draw like from scratch with no underdrawing, it's amazing. It's amazing. These giant drawings that he'll start in one corner and just work the whole thing over. Wow. It's amazing. Yeah. 펜과 종이에 익숙한 김동호 작가 역시 최근 글로벌 만화 시장의 플랫폼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콘텐츠 자체도 점점 종이 만화가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웹툰 쪽으로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웹툰 같은 경우가 더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고 결국 또 미국이든 어디든 많은 나라에 결국 정착되게 될 문화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그래픽 노블이나 종이 만화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어지고 좁아지는 게 아쉽긴 합니다. 종이 만화에 대한 향수는 아쉽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기존 출판 만화에서 디지털 웹툰으로의 변화는 만화 강국 미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웹툰을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플랫폼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 플랫폼이 기존의 소셜미디어랑 연동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고 웹툰이 만들어내는 잠재적 소비 내지는 연계된 시장 규모는 한국 웹툰이 점점 더 확장된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IP의 이야기들을 웹툰 IP로 바꾸는 문화까지도 지금 선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웹툰의 가능성의 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시대. 다양한 IP의 활용성이 커짐에 따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의 가치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웹툰 플랫폼 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콘텐츠의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콘텐츠 자체가 다양해지고 디테일해지고 스토리라는 이런 부분들도 해외에서도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넷플릭스 드라마들만 봐도 이제 우리나라 스토리들이 팔리고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읽혀지고요. 또 유료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웹툰을 구매해서 보는 그런 독자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쌓이고 그에
그 결과 또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더 넓게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는 있지만 아직은 단발성 콘텐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IP가 부족하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잘된 컨텐츠가 문화를 주도하는 거니까 좀 힘 있는 컨텐츠가 우리나라에 생겨야 되는 결국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넷플릭스 통해서 많은 한국 컨텐츠가 점점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뭐 순서야 드래곤볼이 먼저고 마블이 먼저일 수 있지만 또 앞으로는 또 한국 컨텐츠도 충분히 거기서 큰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웹툰의 미래. 세계 시장을 사로잡을 강력한 IP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드래곤볼과 마블처럼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IP가 탄생할 날은 언제쯤이 될까요? 콘텐츠를 IP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웹툰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 만화 산업. 시장 규모 역시 괄목할 만큼 커지는 추세입니다. 한국 디지털 만화의 현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웹툰 스튜디오. 다양한 웹툰의 포스터가 눈에 띕니다. 시다리 스튜디오는 이제 봄툰하고 레진이라는 웹툰 플랫폼, 국내 웹툰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해외에도 델리툰이라는 플랫폼 갖고 있는 회사고, 웹툰뿐만 아니라 이제 웹툰 원작이 되는 웹소설 사업부도 있고 또 영화 사업부도 있어서 소설하고 웹툰하고 영상화 이렇게 그 생태계를 갖춘 좀 종합 콘텐츠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화면 속 무한의 세로 스크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웹툰. 만화의 내용물 역시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만화 같은 경우는 종이책이었었고 실물이 있는, 지금은 사실 핸드폰 화면에만 있잖아요. 실물이 없고. 그런 차이인데 사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 안에 막 애니메이션도 들어가고 그 기술적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랑 웹툰은 내용물은 같지만 담기는 어떤 매체가 달라지면서 인식도 달라지고 좀 많이 다른 게 돼버렸어요. 디지털 화면 속 독특한 레이아웃의 장점을 살린 기술.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과의 격차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웹툰이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퀄리티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나라에서 웹툰을 하려고 해도 그 갭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웹툰의 저력은 제작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웹툰 PD이고요. 홈티 온 거 이제 검수하고, 네, 역사적으로 오류가 이제 검수하고 작가님들한테 토스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원고, 채색 작업, 펜선 등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은 오랜 기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한 구독층의 분석과 확대 또한 한국 웹툰의 강점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저희가 많이 하는 장르 중에 BL이라는 그 남성향 동성애 장르가 있는데요. 그건 뭐 글로벌하게 또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장르예요. 그걸 웹툰 플랫폼에 그런 장르도 놔두고 뭐 이성의 장르도 놔두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로맨스나 이런 것들을 막 모아놨을 때 어느 그 웹툰이라는 플랫폼에 첫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만화의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려다 보니까 어떤 고객한테는 이게 맞고 어떤 고객한테는 이게 맞는 것들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성별적인 특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남성향과 여성향을 분리했던 게 저희의 전략이었고 지금까지는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의 니즈와 대중적인 보편성을 함께 아우르며 플랫폼을 차별화한 전략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제대로 통했습니다.
이제 10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20, 30대, 중장년층까지 웹툰을 보는 문화가 이제 일상화됐고요. 북미 지역 또는 유럽 지역에서도 그 자국 내의 젊은 작가들이 직접 웹툰을 올리는 문화가 아주 일반화돼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 만든 웹툰의 표준화 모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흔히 일본 만화 잡지가 지배하던 일본 만화 시장도 거의 이제 한국 웹툰이 지배로 넘어왔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의 또 다른 웹툰 플랫폼 중 하나인 레진 코믹스. 문화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진 지금 각 나라에 맞는 현지화 작업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웹툰이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웹툰이 글로벌화되면서 현지에 맞는 번역, 편집이 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표현했던 방식들이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현지에 맞는 언어와 표현, 표기로 변형을 하고 있고요. 그게 국가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것들을 내재화해서 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좀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노하우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 만화 콘텐츠 수출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IP를 게임, 영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키는 원소스 멀티 유즈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최근 OTT 시장에서는 다양한 한국의 IP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년 전, 7년 전에 K-팝은 여전히 그때도 유럽에도 다 K-팝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아주 적은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제가 파리에 가서 에펠탑에 가면 K-팝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친구들을 거의 매번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익숙해져서 이게 뭐 어느 나라 노래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 이건 뭐 듣기 좋은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 선을 넘는 게 필요한 건데 웹툰이 그 근처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드라마와 영화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는 K-웹툰. 어느덧 전 세계인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복도 한켠에서 만화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일본 최대 규모의 고교 만화 경연대회 만화 고시엔 현장. 만화의 본고장 일본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우승을 거머쥐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학교 이름이 거기서 호명이 됐을 때는 안 믿기고 얼떨떨했는데 되게 주변에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인터뷰 제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면서 약간 승리의 기쁨을 즐겼던 것 같아요. 올해 만화 고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었는데요. 179개 학교 대표팀은 제한 시간 동안 종이 한 장에 주제를 담아 제출해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주어진 시간은 5시간 반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준 파일을 다운받고 인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30분을 조금 차감해가지고 5시간 제한 시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 만화 고시엔의 주제는 상냥한 세계. 우승 작품 속 야쿠자의 문신은 대회장을 나타내는 지도였다고 하는데요. 만화를 통해 학생들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승에서 주제가 상냥한 세계였잖아요. 근데 저희 만화에는 되게 험악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되게 주제와는 반대가 돼가지고 좀 메리트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그 험악해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또 상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반전을 줌으로써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도 스토리겠지만 학생들의 작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우승은 불가능했겠죠. 고등학교 2, 3학년 입시 준비가 한창인 학생들이지만 만화 공부 역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적받은 거요. 선생님 얼굴 연습 좀 하래서 요즘엔 얼굴을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의 지도 아래 부족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 그린 건데 이런 거 있어요. 이 사진을 누구보다 만화에 진심인 학생들의 미래의 그림을 들어봤습니다. 제 진로 희망은 웹툰 작가인데요. 웹툰을 한 편 정도는 완결내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애니메이션 감독인데요. 지금은 입시생이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도 막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제 꿈이 애니메이터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림 연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약간 영상 공모전 같은 데도 혼자 한번 해보고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요. 저도 혜령이랑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터가 꿈인데요. 저는 따뜻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전통의 만화 강국 일본에서 인정받은 한국의 웹툰. 차세대 문화를 주도한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 사실은 만들므로써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더 크다. 아주 조그만 아이디어라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금방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10대에서도 전 세계 유명한 작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시대. 새로운 주류로 자리매김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이게 한때는 아주 제한적인 개인의 재능으로 봤거든요.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그들 개인의 성취로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됐고 하나의 저변이 됐고 실제로 영화 같은 것도 웹툰에서부터 드라마나 영화로 가는 이런 하나의 코스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런 또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재능에서 이제 시스템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실은 이 문화 콘텐츠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세계가 한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지금. 새 시대를 열어갈 한류 IP의 등장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어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는 한류의 번영 속에서 디즈니, 마블, 포켓몬을 뛰어넘을 한국만의 IP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